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페셜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룬 것에 대해 자신도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을 극대화한 전술 패턴을 만들었고 또 손캐 듀오의 공격 패턴을 완성시킨 전술가로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월드 클래스 등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주제 무리뉴 감독인데요. 토트넘 감독 시절 손흥민 선수를 특히 총애했고 그 시절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빛났었죠.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도 애정을 보내왔던 무리뉴 감독이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를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에 대해 어떤 말을 전했는지 그 풀 버전을 해설해드리고 손흥민 선수를 특별히 애정해왔던 무리뉴 감독의 풀 스토리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에게 무리뉴 같은 감독이 필요한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뉴 감독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됐죠. 레비 회장에게 챔피언스리그 참가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팬, 선수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타이틀을 거둔 것이죠. 맞아요. 경기 자체가 대단하진 않았지만 토트넘은 아주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팀이잖아요. 제가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이 우승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 맨유가 유럽 대항전에 아예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에 생긴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맨유는 후배 아모린 감독을 지원하고 있고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 감독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포르투 감독을 할 때 이런 첫 6개월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시즌 도중인 1월에 부임해서 어려운 6개월을 보냈고 그때 유에파컵 진출권도 따내지 못했지만 그 뒤로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게 어떤 팀을 응원하셨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 사이드에서 저는 맨유를 사랑하고 또 후배 아모린 감독과도 환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소니가 우승컵을 들고 우는 모습을 봤고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코멘트에서 주목할 점은 레비 회장은 유로파리그 우승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정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뉴스였을 거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토트넘에서 일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레비 회장에 대해 뚜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우승 자체보다는 사실 본인이 감독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맨유 시절, 또 맨유에 대한 애정, 또한 맨유의 현재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 젊은 감독 후벤 아모린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맨유와 아모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와 자신의 연결고리가 더 깊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는 소니의 우승을 보고 소니의 눈물을 보고 스페셜 필링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점도 토트넘 역시 응원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했고 자신이 특별히 총애했던 제자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을 이룬 것에 대한 감정이 더 특별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한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love United. I have a fantastic relation with Ruben, but in the other side, when I saw Sonny crying with the cup, and also for Tottenham fans, has of course a special feeling. So.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인지에 대한 논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크게 떠들썩한 주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바로 2020년의 일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무리뉴 감독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만개하기 시작했던 시절의 유니폼인데요. 그 당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팬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는 무리뉴 감독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주제였는데 무리뉴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대다수가 절대적인 월클이다, 최고의 선수다, 100%다 동의하는 반응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근래까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월드 클래스 선수라면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본인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운 만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이뤘고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경험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우승컵이라는 방점까지 찍은 손흥민 선수인 만큼 본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리뉴 감독과 같은 세계적인 감독,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라든지 위르겐 클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은 감독들이 앞다퉈서 손흥민 선수를 원해왔고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월드 클래스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선수의 능력과 선수의 기록은 어떤 감독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2년 사이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하락하고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도록 야기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성적이 하락한 것, 리그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제가 아쉽게 보는 부분이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얼마 남지 않은 전성기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트라이커 소니, 윙어 소니, 미드필더 소니가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모든 역할을 두루 잘하기에 꼭 필요한 선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중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팀 내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역할을 맡기느라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잘 활용했던 인물이 무리뉴 감독이고, 그 다음 콘테 감독이 그 전술을 이어받아서 득점왕을 시켜주긴 했지만, 콘테 감독이 본인의 프리시즌을 보내고 전술을 더 개편했을 때는 막상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하락하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고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로서 패스를 찔러주는 전술 자체가 무리뉴 감독이 고안해냈었고, 이러한 전술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벤제마를 9.5번의 가짜 9번과 같이 연계하는 공격수로 쓰고 7번인 왼쪽 측면에 호날두를 골을 넣는 역할로서 만들었던 그 전술을 토트넘에 이식했던 것이고, 무리뉴 감독의 특징 자체가 선수들이 개별 포지션에서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춤 전술을 짠다는 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한 철학이나 방향성이 있는 감독보다는 선수의 개별적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전술을 짜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 굉장히 팀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여러 세부 전술과 수비적인 전술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그때 올라갔던 것은 본인도 공격수 출신으로서 이 공격수들이 빨리 공을 받고 이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형태의 전술에 집중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세부적인 전술, 수비 전술, 디테일한 면들을 다 갖추고 팀을 운영을 한다면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고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좋게 평가하면서 토트넘에 데려왔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으로 더 뛰어난 선수가 되도록 크게 가르침을 줬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록을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고 중도 부임했던 무리뉴 감독의 2019-2020 시즌에 18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었고, 후반기에 경질됐던 2020-2021 시즌까지 무리뉴 감독의 영향력이 컸던 시기에 2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40골을 넣었습니다. 2년 기록으로는 이때의 기록이 최고예요.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2017-18 시즌과 2018-19 시즌 챔스 결승에 오르고 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이후 기세를 올리던 때였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의 2시즌 기록은 38골이었고 리그 득점도 2시즌 연속 12골을 기록하면서 준수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 무리뉴 감독 체제로 시작했던 2020-2021 시즌에 17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중도 부임했던 2021-2022 시즌에 2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 해에 공식 경기 전체 따졌을 때 24골을 넣게 되는데, 그때 사실 콘테 감독이 썼던 전술이 바로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았던 손케듀의 활용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던 시즌이었고, 2022-2023 시즌에는 다시 케인의 득점에 집중을 하는 전술을 콘테 감독이 사용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떨어졌고, 물론 부상의 이슈, 월드컵 참가 이슈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용안이 조금 더 미드필더라든지 보조자라든지 미끼 역할로 제한이 됐습니다. 2023-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면서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그때 원톱으로 썼던 것은 히샬리송의 부상이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고, 후반기에 다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갔을 때는 득점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4-2025 시즌에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부상 이슈가 있었다고는 해도 토트넘 입단 이후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내리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리그에서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가 7골에 그치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게 됐었습니다. 게다가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골만 많이 넣게 했던 게 아니라 어시스트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득점 생산력 자체를 극대화시켰어요. 즉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골을 넣는 데 있어 집중하고 최적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라는 겁니다. 2019-2020 시즌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을 만났을 때 리그에서 10-10을 기록했죠. 30경기 11득점 11도움을 기록했고 2020-2021 시즌도 17골을 넣으면서 11개의 도움으로 10-10을 기록했습니다. 두 시즌 연속 10-10이 바로 무리뉴 감독의 전술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9개로 아쉽게 10-10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득점왕을 차지하는 시즌이었는데 콘테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무리뉴 감독이 계속 맡았다면 10-10도 하면서 득점 기록이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2022-2023 시즌에는 리그 득점 10골, 도움 6개였고 2023-2024 시즌에는 10-10을 기록하긴 했지만 후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사이드로 빼면서 득점 기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한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썼다라는 점은 감독별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 시절 손흥민 선수는 총 70경기 5,485분간 29득점 25도움으로 무려 5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101분당 1개에 달하는 공격 포인트 기록으로 손흥민 선수가 만났던 모든 감독들 중에서 무리뉴 감독과 함께할 때 가장 높은 시간당 공격 포인트 기록을 남겼어요. 2위가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했던 113분당 1개, 3위가 콘테 감독과 함께했던 132분당 1개, 그리고 토트넘 감독으로 네 번째가 118분당 1개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 순위는 제가 30경기 이상을 함께한 감독들 중에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누누 감독과는 13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득점 기록으로 봤을 때는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할 때 203경기 75득점, 12,656분에서 75골이니까 168분당 1골로 가장 높고 또 득점왕을 이뤘던 콘테 감독 시절에 185분당 1골.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뉴 감독과 함께 할 때는 골뿐 아니라 도움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게, 즉 전체적으로 득점 상황에 계속 손흥민 선수가 관여하는 축구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논쟁을 촉발시켰던 인터뷰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 당시 스카이 스포츠와 연계해서 공식 인터뷰 영상을 송출했던 풋볼 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리뉴 감독이 했던 말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됐다면서 세상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용하고 겸손하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돋보이지 않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대단하다. 소니 같은 축구 선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평범하고 조용한 삶, 굉장히 사교적인 태도, 어쩌면 세상은 너무나 프로의식이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같은 선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손흥민은 사건 사고라도 쳐야지 자신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기자들에게 달려있다. 지금 하고 있는 활약이 대단하고 매 시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하느냐. 기자들이 더 부각시켜줘야 한다. 소니가 다음 레벨의 선수로 평가받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그건 기자들에게 달렸다. 소니가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이상하고 무식한 행동을 해서 화제의 인물이 되지 않는 한 더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조용하고 겸손하고 축구에만 집중하는 손흥민 선수를 대서특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례적인 특별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FC 온라인 채널에서 명장 로드, 세계적인 감독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 컨텐츠에 출연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묻자 나는 손흥민을 한국 선수로 보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본다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평가, 한국 선수들이 발전했다. 이런 질문을 원했던 제작진에게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국의 스타, 아시아의 스타를 넘어선 세계의 선수다. 이 정도 선수는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라고 평가를 했고 이 평가가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토트넘 감독 시절에 했던 말이고 토트넘과 함께한 이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립서비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이었던 한참도 전이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당시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 방송사와 주요 경기 해설을 했었던 무리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죠. 특히 공을 점유하다가 빼앗겨서 역습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보기에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는 없다. 손흥민의 역습 능력에 있어서 역습 전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극찬했던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 당시 손흥민 선수가 독일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또 월드컵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또 토트넘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라든지 활약상이 무리뉴 감독이 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미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점을 바로 이 코멘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했던 마지막 시즌 아쉽게도 카라바오컵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심지어 일주일 앞두고 경질이 됐었죠.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치렀던 카라바오컵 결승전 맨시티를 상대로 무기력한 0대1 패배로 토트넘의 우승 꿈이 좌절됐었는데요. 포르투 감독 시절 이후 모든 팀을 거치면서 우승컵을 들었던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만 우승컵 없이 물러났던 것은 토트넘이 그만큼 우승시키기 어려운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고, 심지어 또 다른 우승 청부사인 콘테 감독조차도 토트넘에서는 우승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 뒤 로마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이뤘고, 또 콘테 감독은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이루면서 토트넘을 떠난 이후 감독들까지도 우승을 차지했죠. 심지어 누누 감독까지도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리그 우승을 했고, 또 지금 노팅엄에 와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감독이나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팀이 문제라서 우승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무리뉴 감독이 이때 경질되지 않고 남았다면 더 큰 역사, 더 새로운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더욱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왜 극대화됐는지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별 평균 활동 위치 기록을 공개한 디 애슬레틱의 컬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재임했던 2019-2020 시즌에 중앙지역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콘테 감독 시절에도 중앙지역의 활동 비율이 문전 6%, 바로 뒤 13%, 왼쪽 11%, 그리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 5%였죠. 이렇게 높은 비율을 손흥민 선수가 중앙과 또 왼쪽에서도 가운데 쪽에 치우쳐서 뛰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2023-2024 시즌과 2024-20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첫 시즌에도 왼쪽 사이드에서도 두 번째 영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사이드 공격을 볼 때는 거의 바깥쪽에서 뛰었고, 이번 2024-20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왼쪽 사이드에서 두 번째 칸에 28%다 보니까 결국 풀백이 공격에 가담할 때 기점 패스나 주고, 풀백이나 공격수들, 이성 공격수, 미드필더가 공격으로 진입할 때 폭을 만들어주고 패스를 해주고 그런 역할에만 치중하게 되니까 도움 기록은 좀 나왔지만 득점 기록을 많이 올릴 수 없었고 슈팅도 많이 때리지 못하는 축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 슈팅 위치를 보더라도 기대 득점값이 높은, 득점이 되게 유력한 상황에서의 슈팅이 올 시즌에 거의 없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이어지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좋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당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루더라도 경질할 생각이었지만, 우승을 이룬 이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분위기와 여론이 좋다 보니까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과연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게 될지, 새로운 감독과 함께하게 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5월 27일에 한국에 들어와 몸과 마음 모두 지친 가운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에 대표팀 경기를 위해 소집되고 6월 월드컵 예선에 참가한 이후 7월 31일 저녁 8시 30분 홍콩에서 아스널과의 아시아 투어 프리시즌 경기, 또 8월 3일로 예상되는 한국 투어 뉴캐슬과의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7월 초에 토트넘의 일정에 맞춰서 영국으로 우선 이동해서 몸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올여름 토트넘이 어떤 감독 또 어떤 선수들과 함께 2025-2026 시즌 UEFA 슈퍼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한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올여름 이적 시장의 독점적인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